성공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롤모델을 정해놓고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롤모델 있어요? 예전에는 김미영 강사님처럼 강의도 해보고 싶었고, 부자 언니 유수진 언니처럼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자, 롤모델을 내가 정해놨는데 그 롤모델이 따라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그분들이 뭐뭐 해서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나는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책을 100권씩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넘사벽 롤모델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겁니다. 롤모델은요, 넘사벽 롤모델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어떻게 롤모델을 정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롤모델을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롤모델을 뛰어넘어서도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넘사벽 롤모델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따라할 때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뭐뭐 해서 안 돼. 혹은 그 사람은 뭐뭐잖아.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청님을 롤모델로 만약에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은 지금 서울에서 사업하잖아. 나는 지방에 살고 있잖아. 이런 핑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총각이잖아. 나는 유부남이잖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유부남이라서 안 돼. 육아를 도와주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쏟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케팅 회사 대표잖아. 나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안 돼 라고 자꾸 핑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미경 강사님을 롤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애 다 키웠잖아. 나는 지금 아직 애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이 애한테 지금 애정도 쏟아야 되고 막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계속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애초에 넘사벽 롤모델을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은 나는 뭐뭐 해서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주원규 PD님이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썼는데 돌연변이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연변이는 뭐냐? 나는 뭐뭐 해서 안 돼라는 핑계가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유부남이라서 안 돼.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 사람은 뭐뭐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나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그 사람도 나처럼 뭐 아이 아빠잖아.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사벽 롤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돌연변이를 찾아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만만한 롤모델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만한 롤모델을 찾아야 돼요. 따라하기 만만한. 그런데 성공한. 내가 따라하기 만만한 롤모델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 만만한데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요, 만만한 롤모델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즉 돌연변이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기 만만한 롤모델. 근데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유튜브에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충격을 받았던 게 100만이 넘는 유튜버인데 내가 처음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여전히 블루오션이라는 거야. 100만 유튜버는 우리가 그럼 다 알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있어. 나랑 비슷한 환경인데 성공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한 유튜버는 없을까? 찾아봐야죠. 내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성공한 유튜버는 없을까? 찾아봐야죠. 내가 만약에 지방에 거주해요. 그러면은 지방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유튜버는 없을까? 유부남인데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도 성공한 유튜버는 없을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핑계거리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잖아.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라는 말이 스스로 나올 정도로 만만한 롤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들어서 뭔가 성공한 유튜버 분들이 사기꾼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보면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따라하기 만만해 보이거든. 근데 쟤는 성공하고 나는 지금 실패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넘사벽으로 뭐 이재용 부회장님처럼 애초에 재벌 3세 이렇게 태어나면은 욕을
욕을 못해요. 되게 웃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애초에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거지라고 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따라하기 만만한 사람들을 계속 욕을 해요. 쟤는 지금 나랑 원래 비슷한 수준인데 성공했어, 열받아. 그러면은 저는요, 욕하지 말고 제발 따라하라 이거야. 욕하지 말고 왜 욕을 해? 따라하기 만만하면은 따라해서 돈을 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어 강의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영어 강의를 할 때 처음에 롤모델로 삼았던 게 누구냐면은 박쿠치님이었어요. 박쿠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체대 출신 영어 강사입니다. 처음에 이분 강의를 듣고 제가 국내에서만 영어를 따라하고 공부해도 영어 강사까지도 될 수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핑계가 나오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연대체대거든요. 연대체대 출신이잖아. 그리고 이분은 지금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서울엔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될 수 있겠어? 대전에서는 내가 영어 강의를 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또 계셨어요. 광주에 문성현 코치라는 분이 계시는 거야. 이분은 이 박코치님의 학습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광주에서 영어 회화 클럽이라는 걸 만드셔서 영어를 계속 스터디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버실 것 같아. 주말에만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책까지 쓰셨어요. 국내파 어학연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을 보면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구나, 영어 강사. 스터디처럼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대전 영어 회화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냥 부업처럼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졸업하고 본업이 돼서 그렇게 10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따라하기 만만한 롤모델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영어 강사 중에서 이익훈 선생님처럼 혹은 되게 유명한 정철 어학원, 민병철 어학원 이런 분들처럼 되긴 어렵죠. 그분들은 아예 태생이 달랐으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전공도 영어고 이렇게 되면 어렵죠. 근데 따라하기 만만한 롤모델을 찾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핑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도요, 유튜브 할 때도 처음부터 자청님이나 주은규 PD님처럼 막 그렇게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서 시작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만만한 롤모델을 보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엔잡하는 허대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도 안 나오고 가면을 썼는데 자막 처리도 그냥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편집이 무척 어려운 거였어요. 신사임당님도 딱 보면은 그 인터뷰 섭외하는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애초에 시작할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가 네이버 학개론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이버 학개론이라는 분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통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컨설팅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대전에서 음식점을 하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본인이 연구하고 그걸로 컨설팅도 하고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시고 계시는 거를 제가 계속 봤는데, 여기에 누가 나왔었냐면은 폰아저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폰아저씨라는 분은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폰아저씨 분이 나와가지고 본인은 광고 수익으로 150만 원 정도를 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 학원만 하고 있을 때라서 순 수익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50만 원이 엄청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영어 학원 외에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분 채널을 들어가서 보니까 편집이 없어요. 그냥 원테이크 촬영으로 하고 자막도 없고 그냥 올리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 네이버 학개론이라는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그냥 다 올려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영상 올렸었던 게 본인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그런 것도 올라와 있고, 본인 어디 무슨 여행 같은 거 간 것도 그냥 올라와 있어요. 옛날 영상들 보면은. 그래서 와, 그렇게 했는데도 조회수가 1000 이상이 나오네? 저는 그때 1000은 꿈의 숫자였거든요. 제가 영어 강의 같은 거 올리면 두세 자릿수밖에 안 나가지고 유튜브는 그만뒀었는데, 이분 보니까는 저렇게 그냥 본격 식후 방송 하면서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하셔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매일같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냥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제는 한번 이런 걸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조회수가 터지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 만만한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성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실버 버튼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자, 만만한 롤모델이다 보니까 최소 유튜브 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분들을 더 능가해서 구독자 수도 더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보다. 근데 시작은 만만하게. 근데 저는 이제 10만이 됐잖아요. 그럼 10만이 됐을 때에는 또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까요? 10만이 됐는데 조회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는
롤모델로 삼아요. 왜냐면은 10만이 됐을 때에는 이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막 잘 될 때 있고 비수기 있고 성수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나올 때는 당연히 영상 만드는 게 항상 신나고 좋죠. 근데 안 나올 때는 진짜 짜증나요. 내가 영상을 올려도 뭔가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시는 분들을 저는 계속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구독자인데 조회수는 잘 안 나와서 힘들만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시는 분들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박세니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장일기라는 채널도 보면은 그분도 하루에 5개씩 영상을 올려요. 근데 조회수가 두세 자릿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루에 5개씩 올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10만이 넘은 것도 가끔 터져요. 그러니까 계속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보니까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고 파울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다작을 하는 게 좋겠다. 뭔가 막 엄청나게 대박을 노리고서 하나를 제대로 기획하기보다는 나도 그냥 일단 매일같이 배트를 휘두르자. 그래서 지금 자막도 안 넣고 그냥 칠판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편집 그냥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해놓고 길게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만한 롤모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세요. 지금 나랑 환경이 비슷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을 보시고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던가 뭔가 자기가 하는 전문가의 업에 그런 이름을 날렸다거나 약간 이런 성공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만한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 성공 기준을 잡았던 포인트들이 있으신 거예요? 만만한 롤모델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원하는 거는 월에 1억을 버는 게 목표야. 근데 만만한 롤모델은 보니까 지금 월에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롤모델을 설정하는 게 맞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깃발을 꽂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여기를 보면서 가면 힘들죠. 처음부터 내가 월 1억을 목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등산로 중에 그런 거 보셨어요? 중간중간에 뭐 팻말 하나도 없어. 팻말 하나도 없고 그냥 정상까지 몇 미터 남았다고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보통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등산객한테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등산객분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한참 가야 돼. 그러면 진짜 미치잖아요. 자,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지금 얼마 남았다라는 이정표가 계속 있잖아요. 뭐 여기 이제 100m 왔습니다. 뭐 이제 500m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00m만 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롤모델을 그러면 삼을 때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삼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하기 만만한 사람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롤모델이 지금도 폰 아저씨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폰 아저씨하고 지금의 저는 다르죠.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폰 아저씨가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독자 수가 다르고 그리고 조회수도 다르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10만이 넘었는데 막 저처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보면 저도 미쳐요. 나랑 똑같은 10만인데 저 사람은 뭐 올렸다 하면은 일단 5만이 나와. 나는 올렸다 하면은 500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 보면 나도 힘들죠. 그래서 만만한 롤모델을 또 찾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만만한 롤모델. 지금 나랑 여기에 같이 가고 있는 롤모델. 그러니까 저는 12만 구독자 정도 되면서 10만 언저리이면서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세니 강사님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뭐 올린 거 보면 1000, 2000 정도 나와요. 근데 꾸준히 올리시네? 그러면은 그분은 지금 뭘 해서 돈을 벌고 있지? 보니까 이제 강의도 홍보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계세요. 그러면 나도 지금 조회수는 안 나오지 그래도 이분이랑 비슷한 언저리로 조회수가 나온다면 강의 홍보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만만한 롤모델. 요 정도 성장을 했으면은 요 정도에서 만만한 롤모델. 요 정도 성장했으면 여기에서 만만한 롤모델. 지금의 나의 환경과 비슷한 사람을 자꾸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조금 한 발자국 앞서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좋은 롤모델이죠.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0만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5천이 안 나오신 분도 봤어요. 제가 6만 구독자일 때 그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30만 구독자인데 굳이 나하고? 약간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100만 터져가지고도 나온 영상들이 있고 막 20만, 10만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벌써 1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분도 간절하니까 6만 구독자인 저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결이 안 맞아서 피부 쪽이시다 보니까 저랑 결이 전혀 안 맞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렬되긴 했는데 그분 거 이제 보니까는 저도 용기를 얻는 거죠. 아, 30만인데 저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저렇게 터지는구나. 나도 그러면 저렇게 가봐야 되겠다. 조금 더 앞서간 사람들 또 롤모델로 삼아가지고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넘사벽으로 가지 말고 나랑 비슷한 환경인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래야지 결국에는 여기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생각을 하세요. 이정표. 이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든지 뭔가 숫자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변화가 있든지 이런 피드백이 필요하거든요.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진 모습을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는 이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설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핵심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만만한 롤모델을 찾으시는 겁니다.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 계속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넘사벽인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정표를 찍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롤모델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나, 또 어떻게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외롭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요, 생각만큼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모델은 어떻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은 뭔가 메이트의 느낌도 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선의의 경쟁자, 만만한 롤모델을 계속 옆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만난 적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